안녕하세요. 건축꿈나무 그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너무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말고 순수한 건축에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할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셨던 학생분들이 조금 혼란스럽다고 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사실 학생 때는 3D를 잘하면 내가 설계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감을 하고 나서 전시되어져 있는 판넬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3D나 판넬 디자인을 비교하게 돼요. 과연 설계 성적은 3D나 판넬의 디자인에 비례하는 걸까요? 제 경험을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컴퓨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미 스케치업과 렌더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D도 엄청 잘했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판넬도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요. 학기 말 전시에서 같은 학년 판넬들을 보았을 때도 누가 봐도 내가 한 게 잘했다고 다들 선배나 동기들도 모두 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의 설계 성적은 B제로를 받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진짜 졸업평점 맞추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때는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기도 했지만 이게 열심히 잘한다고 성적이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고 선호하는 건축 스타일이 제각각이잖아요. 교수님들 중에서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했는지 아니면 3D 맥스로 모델링을 한 건지 라이노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스케치업 화면을 스크린샷을 찍은 건지 렌더링을 한 건지 이런 거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사용해봤자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실무를 해보신 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소장님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건축 설계 수업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바꿨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건축 설계 수업을 단 한 번도 A4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설계 성적은 마감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반대로 설계 성적은 학기 초에 이미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감은 그냥 제출을 하는 의미인 거지 성적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기 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설계 수업을 시작하면 우선 땅을 정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부동산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땅을 선택하거나 본인이 땅을 찾아서 온다고 해도 성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땅 때문에 스트레스나 아니면 동기생들과 신경전을 안 펼쳤으면 좋겠어요. 땅을 선택하고 나면 다음 시간부터 사이트 분석과 사례 조사를 준비하게 될 텐데요. 저는 사이트 분석 이후에 사례를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따라서 설계 성적이 45% 정도는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땅의 크기가 5,000m 제곱의 미술관을 계획해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순히 땅의 크기나 프로젝트의 규모 그리고 미술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례를 3가지 선정해서 가지고 수업에 들어간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설계 성적을 A 이상을 받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면 사례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이트를 분석하면서 대지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의 레벨 차이가 있어서 주출입이나 차량 진입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대지의 레벨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옹벽을 세워야 한다든지 아니면 대지의 옆에 지나가는 개천을 활용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대지의 주변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살려야 한다든지 이런 대지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나서 다음 사례 조사 때 이런 대지의 물리적 특성을 잘 활용한 건축 사례를 3가지를 준비합니다. 이 타이밍에서 대지의 규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컨셉과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수님께 이런 사례를 설명드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이 사례를 왜 가지고 왔는지를 설명드리지 않으면 건물의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 사례가 아니라고 빠꾸당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가져온 사례가 흔한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을 대충 가져온 거라면 교수님께서 까이기 딱 좋은 안주거리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준비할 때는 교수님들이 절대 깔 수 없는 거장의 작품들과 그들이 활용한 건축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알려드린 팁을 잘못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맛보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례는 스티븐 홀 작품으로서 1998년도에 핀란드 헬싱키에 지어진 현대미술관입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 제가 해야 할 프로젝트와 큰 차이가 있지만 반듯하지 않은 땅의 모양을 잘 활용한 측면과 도시의 축을 잘 활용해서 메스의 방향을 꺾어주고, 그리고 장방향으로 길어진 메스로 인해 분리된 보행 동선을 저층부에서 연결함으로써 단순히 미술관이라는 건물로서의 역할과 프로그램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미술관이 도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이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사례를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젠 컨셉과 매스 스터디를 하게 될 텐데요. 저는 매스 스터디의 중요성도 설계 점수의 45%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스 스터디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세 가지 안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교수님을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살금살금 몰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 개의 안을 동일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가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안은 일단 버리는 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정성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쓰레기통에서 방금 주워온 느낌 정도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무난하게 기본적인 박스 형태의 디자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교수님마다 다르지만 박스를 고집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본인이 하고 싶은 안을 짠 하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매스 스터디를 하는 중간에 설계실에서 교수님이 보시는 상황에서 스터디 모형을 직접 부수는 액션을 보여주시면 교수님께 강한 인상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이거는 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한 번씩 이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까지 다른 안을 하나 더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모형을 막 부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 학생은 본인이 건축에 관한 철학이 있고 본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셨다면 사실 A는 일단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더 이상 태클이 들어올 게 많이 없을 거예요. 자, 평면 설계에 들어가면요. 또다시 사례를 세 가지를 준비해 갑니다. 이제 굳히기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용도와 규모 그리고 프로그램 위주로 사례를 준비하시고요. 그냥 평범한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한 작품을 가지고 갑니다. 어차피 평면만 볼 거고요. 본인이 평면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사례들을 그냥 참고했다고 은근슬쩍 티를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면이 픽스가 되고 나면 인면 설계랑 3D 작업을 하면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될 텐데요. 이때도 역시나 인면과 관련된 사례를 세 가지 준비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시면서 대략 10개 정도 되는 사례들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내가 어떤 설계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크리틱을 할 때도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례들을 참고했다고 언급하게 되면요. 충분히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례조사와 매스 스터디 과정에서 교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설계 성적을 A+ 받는데 90% 정도는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10%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계 성적이 잘 안 나오시거나 성적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왜 3D 프로그램을 학원 같은 데서 배우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안녕.